양팔 벌려 하늘을 보는 독특한 나무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는데 가능적인 그 재배보다는 1.5배 정도 더 많이 수확이 가능하고요. 태양빛 모아 키운 태양빛 닮은 작물로 수출길까지 활짝 열었다는데 해외 소비자들이 극찬하는 특별한 더 비법이 있습니다. 세계가 반한 우리 농산물 그 특별한 맛을 키워내는 농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이 있는 부자농부가 있다는 제보. 파란 하늘에 불타오르는 쨍한 태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한여름입니다. 지금 34도인데요. 폭염 겨우 버텼어. 와, 물과 인연 있는 부자농부라 모든 작물들이 물과 인연이 있지 않나? 아, 분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잠시 더위를 식히는 우리 영PD.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여기 수영장 같은데? 수영장? 물과 인연이 깊은 부자농부를 찾아 아예 물을 찾아가는 우리 제작진. 아하, 이게 맞나? 그런데 저기 혹시 물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부자농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오늘의 부자농부. 물과 인연이 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갑자기 수영모를 벗고 물을 따라내는데 참 물이 많이 들어갔네요. 제가 수영도 하지만 이렇게 가즙이 많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하, 과즙이 많은 작물이요? 가즙 철철 넘치는 작물 한번 보러 가실까요? 과즙이 얼마나 많은지 수영함에 찾아가는 농장. 대체 어떤 작물인데요? 네? 오, 진짜 과즙이 철철. 엄청납니다, 엄청나. 수영장 물 넘치듯 가즙이 철철 넘치는 맛있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한 입 베어물면 달콤함이 입안 가득. 상큼한 과즙 속에 영양가도 철철. 피로회복,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죠. 한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마성의 그 맛. 복숭아 재배로 연 매출 1억 6천을 올리는 김호상입니다. 과즙 터지듯 성공 비법 팡팡 터트린 김호상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약 26,000제곱미터 농지에 오직 복숭아 하나로만 승부를 걸었다는데 과연 어떤 비법으로 억대 매출을 쑥쑥 올리고 있는지 복숭아 따다 딱딱 성공 비법을 수확해내 보겠습니다. 그늘 한 점 허락하지 않는 복숭아밭. 하지만 더위도 부자농부의 열정을 멈출 수는 없었는데요. 쭉쭉 뻗은 복숭아 나무마다 붉은 꽃이 핀 것처럼 복숭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아우, 내가 복숭아 좋아하는데 나 데리고 가지. 빨갛게 잘 익었네. 이 품종은 돌이라는 품종이고요. 돌이요? 돌? 네, 도월. 7월 10일쯤부터 이제 수확이 되는데 백도 말랑이 품종입니다. 전형적인 한국 복숭아의 색깔이죠. 시원하고 엄청 맛있는 복숭아네요.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D, 항산화 성분이 좀 많은데 피로 회복에도 좋고. 이 복숭아 한 품종만 현재 재배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한 품종만 재배하는 게 아니고 복숭아 품종 한 12품종 정도 그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 12품종이나요? 복숭아 품종이 그렇게 많았나요? 오늘 제대로 복숭아 공부 좀 시켜준다는데요. 품종 이름은 우왕이고요. 항도계열 빨갛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 들었고 정형가 모양으로 예쁘게 아기 엉덩이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특등급으로 해서 이제 비싸게 팔려나가는 복숭아입니다. 우왕, 소리가 절로 나는 우황. 말랑한 조생 황도로 풍부한 과즙과 진한 단맛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한참 불어오는 우황 품종 과육 한번 구경해 볼까요?
우왕 노란 속살이 안 먹어볼 순 없겠죠. 아하. 새콤달콤. 더운데 갈장이 그냥 싹 풀리는데요. 향도 강하고 가즙이 이제 철철 넘치는 복숭아입니다. 에고 의심 많은 분들 그럴 줄 알고 당도 측정기 바로 준비했습니다. 보셨죠? 그냥 꿀이라니까요, 꿀. 4kg에 한 8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숭아입니다. 오호, 가격이 프리미엄 클래스인데요. 지갑 사정 잠시 잊고 호사 좀 누려보고 싶네요. 복숭아 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을 찌우고 당도를 채우고 있는 품종이라는데 과연 봉지에 쌓여있는 이 비밀스러운 복숭아는요? 어머나, 풋풋한 초록색. 이야, 곱다 고와. 품종 이름이 몽입니다. 몽. 백도 품종인데 속살이 아예 우유빛처럼 하얗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즙도 풍부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익으려면 8월 달에 와서 드시면 진짜 천상의 맛을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8월에 오면 천중도와 애천중도, 노을까지 먹고 양홍장까지 닮은 듯 다른 12가지 매력을 뿜어내는 복숭아가 7월부터 9월까지 쫙 복숭아에 취해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확 시기가 제각각인 품종을 재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종도 틀리기 때문에 그 품종별로 수확 시기를 구별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이제 품질 위주로 승부를 거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농사의 비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드러운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소비자 맞춤 다품종 재배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라. 여름 내내 풍성함으로 가득해지는 복숭아밥. 하지만 이 탐스러운 복숭아가 그냥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뭐든 잘 먹어야 때깔이 좋은 법, 비법 영양제라도 주셨나요? 사람처럼 영양분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영양분을 주로 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줬습니다. 이미 다 주셨다고요? 네, 5년 전에. 5개월이 아니라 5년 전이라고요? 네, 5년 전에. 에? 5년 전에 다 줬다고요? 아니 5년 전에 준 영양분으로 이렇게 튼실한 복숭아가 나온다고요? 아니 5년 전이면 뭘 먹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지는 기간인데 대체 어떤 영양분을 얼마나 줬길래 5년 전에 준 영양분 타령을 하실까요? 이제 나무들이 평생 먹고 남을 정도의 그런 이제 그 영양분들이 땅에 축적돼 있는 거죠. 평생이요? 허허, 눈으로 봐선 그냥 흙일 뿐인데 어떻게 5년도 아니고 평생 먹을 양분이 들어있다는 걸까요? 여기가 원래 논 땅이거든요. 황토가 그 미생물이라든가 좋아서 황토를 300자 정도 성토를 했고요. 부속이 완벽하게 된 그 우분 퇴비를 한 나무에 3톤씩 넣어가지고 땅을 만든 거죠. 일반 농가들이 생각하는 이제 나무 수량 10년 정도보다는 10년을 더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나무들을 생각하고 땅을 만드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아하, 비법은 황토였군요. 유익한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에 배수성까지 좋아 뿌리까지 산소가 쏙쏙. 생육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황토 하나로 평생 양분을 해결했답니다. 야, 생육 활동이 얼마나 잘 되면 복숭아 나무 아래 잡초까지도 왕성하게 성장 중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잡초가 아니고요. 이게 땅에 힘을 길러주는 풀들입니다. 에? 잡초가 땅에 힘을 길러준다고요? 복숭아 나무 먹을 양분까지 다 뺏어먹는 고약한 녀석 같아 보이는데요. 그 수단 글라스라고 녹비작물 중에 일종의 하나인데 밭의 질소질을 고정할 수 있는 녹비작물들이고요. 뿌리가 깊게까지 자라다 보니까 토양의 공기층 확보라든가 제초를 해서 토양을 돌려주면 또 영양분 공급도 되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어 자연에 돌려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 부자농부의 비법이었군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피디님 이거 일반 복숭아하고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글쎄요. 뭐 나무가 다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 보일 뿐인데 다른 거라면 애들이 팔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숭아 재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지 개심자형이라고 Y자형이라고도 부르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 모양이 Y자형? 진짜 가지를 Y자 모양으로 크게 벌리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가지가 3-4개인 나무와 달리 부자농부의 복숭아 나무는 주 가지가 2개일 뿐입니다. 나무 수령이 올해 5년 차, 5년 정도 됐고요. 1년 차 때부터 이쪽에서부터 그 유인대를 45도 각도를 세워서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주지가 형성되면 뒤에 이제 부주지 유인대를 대서 계속 팔을 벌릴 수 있게 모양을 잡아주는 수형입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주 가지를 먼저 잡아주면서 옆으로 뻗어가는 부 가지를 잡아 Y자 수형을 만들어준 건데요. 그런데 Y자 수형 자체가 복숭아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걸까요? 복숭아가 자랐을 때 서로 겹치지도 않고 안에 통풍이라든가 강압성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좋은 간격이라서 이제 농약이나 뭐 이런 병해충 경감 복숭아 당도라든가 좋은 품질을 가진 복숭아를 1.5배 정도 더 많이 수확이 가능하고요. 정형과 비율도 50-60% 정도 높으니까 아주 좋은 수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형뿐 아니라 나무와 나무 간격도 9m로 과감하게 넓혔습니다. 관행 재배 농가 대비 최대 125% 확장한 간격이라는데요. 부자농부의 프리미엄 복숭아 품질 역시 기초공사가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극찬하는 특별한 더 비법이 있습니다. 네? 해외 소비자가 극찬하는 비법이요? K복숭아 맛에 빠진 해외 소비자, 정작 국내에서 못 본 뭔가가 있을까요? 피디님 이 나무에서 뭐 특별한 거 뭐 찾지 못하셨어요? 네. 아 그러지 마시고 밑을 한번 보세요. 밑을. 아하, 밑에 흰색 대형 매트가 깔려 있네요. 이게 특별한 비법이에요? 잡초 제거 매트 아닌가요? 잡초 제거 매트는 아니고요. 제주도의 감귤 농장에 가면 이 감귤 색깔을 노랗게 물들이기 위해서 바닥에 전체적으로 깔아놓는 이거를 일명 타이백 농법이라고 합니다. 타이백 재배법이요? 타이백은 토양 비복제인 타이백 필름을 토양에 깔아주는 재배 방식인데요. 장마철 과습을 예방해 당도를 높이고 빛을 반사시켜 과실을 아래쪽까지 고르게 착색되도록 도와줍니다. 필름을 재활용할 수가 있어 친환경적인 재배 방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환경은 지키면서 복숭아 품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주는 똑똑한 재배법입니다. 그 햇빛에 반사열을 가실에 바로 쏘아주기 때문에 복숭아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착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반사 필름이고 강압성을 활성화시키니까 당연히 복숭아 맛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해외 소비자들이 극찬하는 그런 프리미엄 복숭아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보기 좋은 떡, 아니 복숭아가 먹기 좋다고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내는 복숭아가 국위 선양 중이랍니다. 수출 금액으로 했을 때 1.8kg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수출이 되고요. 수출가 1.8kg에 5만 원? 이야, 진짜 효자작물이네요. 하지만 복숭아 색을 내기 위한 타이백 설치보다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다는데요. 봉지, 그건 다른 복숭아도 다 하는 방법 아닌가요? 봉지 안에 봉지가 한 겹 더 있어요. 이중봉지라고 일반 그 봉지하고는 좀 틀리고요. 겉에는 이제 암흑지로 강압성을 억제해가지고 색깔을 하얗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 안에는 흰색 왁스 코팅으로 된 봉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병해충 경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겹 봉지와 달리 2겹 봉지 재질은 모두 기능성을 강화된 것으로 강압성을 차단해 복숭아를 100도로 만들고 병해충의 노출을 막아줍니다. 이중 봉지로 하얗게 키운 복숭아는 장마철과 수확이 겹치는 6, 7월에 미리 타이백을 깔아줘 과습을 예방하고 본격적인 착색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중봉지를 이제 살짝 밑에 벗겨 보면 복숭아 엉덩이 부분에 약간의 핑크빛이 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봉지를 벗기고 타이백을 깔아서 복숭아가 색깔이 들 동안 계속 깔아놓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봉지 한 번 씌운 상태에서 수확하면서 끝나는 부분하고 이제 4번이라는 작업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품질만 좋고 뭐 비싸게만 팔 수 있으면 투자는 과감하게 하시는 게 맞죠. 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이중봉지 탈백 재배법으로 프리미엄 복숭아를 생산하라. 복숭아에 대한 진심 하나로 복숭아를 잘 생산할 수 있다면 고된 작업량도 마다하지 않는 김호상 부자농부.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인생 계획엔 복숭아 농사는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IT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IT 업체에서 취직해서 일을 했었고요. 자금력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이제 폐업을 하게 돼서 이제 몸에도 맞고 뭐 전문 자격증 취득한 수영 강사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국민체육센터에 이력서를 넣으니까 이제 그 합격이 돼서 이제 정직원으로 수영 강사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취미로 시작한 수영이 적성에 맞아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까지 취득해 본격적으로 수영 강사로 일을 하기 시작한 부자농부. 그러나 5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이어진 수영 강사 생활은 열정을 불태웠던 그의 몸과 마음을 점점 피폐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1시간에 상대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100명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 그 또 인간관계에서 또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도 많았었고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복숭아 농사 지으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좀 있었고 와이프하고 이제 결심을 해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농 결심과 동시에 수영 강사 생활을 정리하고 선도 농가에서 복숭아 재배 기술을 배우고 아버지의 복숭아 농장을 이어받아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한 부자농부.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봄철 냉해로 열매를 맺지 못해 그의 수확량이 60% 감소했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듬해는 탄저병으로 수확량 70%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막막했었죠. 이제 수정이 잘 안 돼가지고 열매가 결실이 안 됐으니까 1년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것도 걱정이 컸었고 가장이 돼서 겉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 안 하고 이제 혼자 삭히면서 우선책을 찾기 시작했죠.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존 밀식 재배에서 간격을 넓힌 Y자 수용을 적용하고 적기적과로 냉해 피해 예방을 노력하는가 하면 타이백 재배 방식을 도입해 품질과 색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복숭아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와 뜨거운 호응을 얻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GAP 인증까지 획득해 농산물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농산물 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펼친 결과 그러한 열정과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복숭아 농업인으로서 표창장과 마이스터 인증의 영예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그 농업을 선택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제가 생산한 복숭아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은 거의 한 20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생활이 더 만족스럽고요. 논 한가운데 우뚝 선 부자농부의 복숭아밥. 드디어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손끝마다 전해지는 달콤한 감동. 복숭아가 한 손 가득 채워집니다. 박스 가지고 왔나? 어? 박스 가지고 왔어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빈 상자를 안겨주자마자 수확 달인의 면모를 보이시는 어르신. 금세 한 상자가 채워졌습니다. 복숭아 농사 귀농 17년 차 하신 그 저의 정신적인 18년. 예, 그리고 저의 그 멘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저의 든든한 부모님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자농부의 정신적 지주이자 18년차 복숭아 농부십니다. 반갑습니다. 힘에 부쳐 포기하려던 복숭아 농사를 멋지게 살려놓은 아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모릅니다. 옛날 구형 거 보면은 가지가 막 이래 돼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래 45도로 쭉 했으니까 이거 편하고 좋다는 거. 아들이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뭐 마음은 뿌듯하시. 예. 올해 복숭아 좀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성실하고만 열매가. 돈이 좀 되겠습니까? 예, 돈이 되겠네. 태양을 많이 보니까 빨갛고 이렇게 색깔 좋은 거 선명한 것이 당도가 많이 올라가고 맛있어요.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딱한 것만 찾고 쫀득쫀득하는 거를 쫀득한 걸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껍데기를 싹싹 벗기가 물이 막 치르 흐르는 거 그런 것도 찾는 분이 있고 복숭아를 그렇게 다들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딱딱해도 말랑해도 맛 하나는 장담할 수 있는 부정부의 복숭아. 얼마나 귀한지 하나하나 담는 손길에 애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다른 사과나 배처럼 가실이 뭐 단단한 그런 것처럼 이제 뭐 2단, 3단으로 쌓으면 이제 가가 물러지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가난하게 다두듯이 조심해서 선별해서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의 도움으로 금세 복숭아가 채워졌습니다. 반나절 수확량이 이 정도면 어우, 한 해 생산량은 꽤 되겠는데요? 평균 하루의 수확량이 이런 콘티로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 1.2톤 정도. 1년 생산량은 거의 한 35톤에서 40톤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와우, 연간 생산량이 최대 40톤. 자, 이제 출하 작업 수술을 밟아야겠죠. 복숭아 철만 되기를 기다려준 고객님들을 위해 어서 서둘러야겠습니다. 농장 인근 선별자. 복숭아 선별은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복숭아를 살포시 내려놓기만 하면 무게에 따라 여러 단계로 자동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게 4kg 기준인데 선별기 앞에 숫자 붙여놓은 거는 7번부터 19과까지 선별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첫 수확이니까 작은 게 좀 많이 나오는데 중간 넘어갈수록 이제 가가 상당히 많이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기는 달라도 맛은 일품인 건 똑같은 복숭아. 상처 없이 귀한 고객 만나라고 하나하나 완충제까지 씌워줘야 끝. 이야, 발그레한 것이 참 곱다. 그쵸?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4kg짜리도 다 나갑니다. 수출용은 1.8kg, 그리고 이제 4kg. 붉은 빛이 나는 복숭아를 선호하는 해외 소비자를 위해 타이백으로 재배한 복숭아. 착색이 더 되고 안 되고에 따라 가격 차가 납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오른쪽이 제일 선호도가 높은 거고 왼쪽은 이제 그냥 일반 복숭아로 등급이 나눠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1.8kg가 5만 원 정도 선이고 일반 같은 경우에 수출 나갈 때 4kg에 3만 원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백으로 공들인 보람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상자에 태극기? 태극기가 떡하니 새겨져 있어요. 수출용, 내수용으로 같이 사용하는데 국내 공판장에 가도 태극기 그려져 있는 박스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출용으로 나갔을 때 한류 열풍을 좀 힘입어서 한국 거라는 걸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긍심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넣었습니다. 그러게요. 왠지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세계를 감동시킬 준비를 끝낸 부자농부의 K복숭아. 태극 마크 달고 국제 무대에 오른 국가대표 선수만큼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이 복숭아는 어느 곳으로 판매가 되나요? 60%가 공판장으로 나가고 40%가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쪽은 주로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가는 데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7월 말경에 말레이시아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이제 바이하고 계약이 끝난 상태고요. 국내외에서 최고급 여름의 맛을 선보일 부자농부의 복숭아. 그렇다면 한 해 연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복숭아 공판장 납품과 직거래를 통해서 연매출 1억 2천을, 프리미엄 복숭아 수출로 연매출 4천만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복숭아 공판장 납품 및 직거래 판매로 1억 2천만 원, 프리미엄 복숭아 수출로 4천만 원을 해서 연매출 총 1억 6천만 원. 다음 날 오후 일찍부터 농장 작업을 끝내고 외출을 나서는 부자농부. 어딘지 작업복 입은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차림새까지 아주 완벽한데요. 어디 좋은 데 가시는 것 같은데요. 잔뜩 차려입고 어디 갔어요? 오늘 중요한 분들 만나러 갑니다. 중요한 분이요? 한창 수확 차리는 복숭아밭을 뒤로하고
만나러 가는 분이라면 보통 중요한 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에? 누군데요? 도착한 곳은 지역 농업기술센터. 두 손 무겁게 오늘 수확한 복숭아와 음료수까지 챙겨 귀하신 분 만나러 갑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Hello. Oh yeah. Yeah. Very good. Professional. Good. Yeah, prepare everything now. 중요한 분 만난다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대만 바이어 만나는 게 그 자리입니다. 이분이 대만 수입업체 담당자이시구나.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종류로 해서 이제 복숭아를 좀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역시 가장 먼저 손길을 가는 건 붉은 복숭아. 굿. Good. Korean fruit are very popular in Taiwan and they increase a lot the volume every year. Quality looks pretty well, so if can go, no problem. 맛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프자. Full flavor and very fresh. 프리미엄 복숭아 시장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어필해야 되겠죠. 지금 잘해서 나가게 되면 10년 동안 복숭아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국 복숭아의 첫 해외 진출을 위해 대만 현지 시장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한 김호상 부자농부. 그 진심은 대만을 감동시켰고 수출이라는 물꼬를 터졌습니다. 복숭아 농장까지 직접 방문한 대만 수입업체 담당자. 그렇죠. 이런 건 사진으로 남기는 게 국룰이죠. I've been so many countries and been in so many farms. Yeah, very surprised me. I cannot see any bug, so I'm very organized. 금융 조건만 이제 무사히 마치게 되면 수출할 수 있는 뭐 조건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대만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첫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로 진출해서 부자 농부가 돼야죠. 더 부자 농부가 돼야죠. 네네. 그럼요. 대만 시장 진출 곧 현실이 될 겁니다. 그날 오후 대만 수출을 염원하며 잔뜩 긴장했던 부자농부는 지역 내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수영 강사는 그만두어서도 틈틈이 운동 삼아 유지해 왔답니다. 물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직업이 농업이니까 직업은 계속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건강을 위해서는 뭐 운동 하나는 해야 되니까 수영은 꾸준히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복숭아 농사만큼이나 성실하게 수영장에서도 땀을 흘리는 부자농부. 그 성실함이 만든 복숭아의 맛과 향이 전 세계를 향기롭게 채워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우상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총정리. 복숭아 공판장 납품 및 직거래 판매로 1억 2천만 원. 프리미엄 복숭아 수출로 4천만 원으로 연매출 총 1억 6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맞춤 다품종 재배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라. 두 번째, 이중 봉지 타이백 재배법으로 프리미엄 복숭아를 생산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또 하나의 빨간맛 K복숭아의 기준을 만든 김호상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저를 역전의 부자농부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복숭아 재배로 세계 시장에서 1등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꾸준하게 농업의 한계를 넘어 세계를 향하는 김호상 부자농부의 도전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